한반도 평화의 흐름 속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남북 불교 교류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대표적인 불교 문화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 공익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대구 덕산정 시장에서 벌인 만세운동은 보현사에서 결의를 다진 학인 스님 10명이 주도한 것으로 대구 보현사에는 올해 기념 벽화가, 내년엔 기념 비가 조성됩니다. 전국의 불교 교양대학들이 봄철 개강을 앞두고 지원자가 줄면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사찰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 도입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활용됩니다.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남북 불교 교류에 강한 추진 의지를 비춰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동행할 이번 방북에서 남북 불교 교류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종단 입법부를 이끄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를 대표해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동행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가 간 남북 새해맞이 행사 방북단은 조계종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인사를 포함해 모두 260여 명입니다. 이는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교류 행사로 북한 불교계에서는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의 참석이 유력시됩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9월 당선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북길에 남북 불교계가 관련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눈이 거론됐지만 신계사의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해서 국내외 참여자들을 템플스테이에 초청되도록 하는 문제에서 남북교류 협력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에선 종교와 스포츠, 예술,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민간교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종교계 안팎에선 한 차례 미뤄진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더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이번 대규모 민간 교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강산 관광 재개로까지 이어진다면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계사만을 가지고 풀기는 좀 한계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3월 또는 4월에 서울 답방을 하게 된다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 속에서 평양 시내 봉축 점등식까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문화 콘텐츠로 꼽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공익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한 사회 공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사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그동안 고품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불자와 시민, 외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내외 홍보와 콘텐츠 강화의 단계를 거쳐 근래의 운영 사찰별 프로그램 특성화의 직접 마케팅과 고객 집중하면서 끊임없는 템플스테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상품 템플스테이가 힐링과 치유의 기능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찰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탈북 동포 등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는 나눔 템플스테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40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과 손을 잡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비행을 저지르고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도박 중독자 등의 사회 적응과 심신치유를 돕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홀몸 어르신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동행수라 사업을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행수라 사업은 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에서 매달 생일을 맞은 홀몸 어르신에게 사찰음식을 대접하는 사업입니다.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밥상을 높여 부른 말 수라를 붙인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말 시작돼 다음 달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96명에게 생일상으로 사찰음식 코스를 대접하게 됩니다. 사업단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사업은 좀 일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바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늦은 것이 바로 또 빠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익사업을 강화해 더불어 사는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문화재 방제의 날을 맞아 화재 대응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소방,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경복궁 수정전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관람객 대피와 초동 진화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한 달 동안 경주 양동마을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 대응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BBS 뉴스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얼과 자취가 서려 있는 현장을 집중 탐방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청년 학인 스님들이 일제에 항거해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대구 보현사를 조명합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30일 대구 덕산정시장, 지금의 연매시장에서 장날을 맞아 모여든 2천여 명의 군중들이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안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방심하고 있던 일본 경찰은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동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일제에 붙잡힌 주동자들은 모두 청년 학인 스님들, 한 명은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 나머지 9명은 동아사 지방학림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동아사 포교당인 대구 보현사의 승려 10명이 구한국 국기를 들고 만세를 불러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만세운동 전날 모인 곳이 바로 연매시장 인근의 보현사였습니다. 스님들은 보현사에서 이튿날 만세운동에 쓸 태극기를 만들면서 결의를 다진 겁니다. 1919년 3월 30일 날 동아사 스님 10분이서 보현사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해서 일본 판사에 의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서 했던 곳이 곧 이게 보현사가 되겠습니다. 권청학, 김문옥, 김윤섭, 김종만, 박창호, 윤학조, 이기훈, 이보식, 이성근, 허선일, 일제 판결문 기록으로 확인된 학인 스님 10명의 속명입니다. 이를 토대로 옥고를 치른 학인 스님 가운데 3명은 해방 이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출서받으며 공훈을 인정받았습니다. 불교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같은 학인 스님들의 독립운동 정신이 서린 보현사를 현창하는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먼저 대구 중구청과 함께 보현사의 일주문과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스님들이 만세운동을 하는 장면을 담은 벽화를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아 만세운동 기념비를 보현사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3일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장면을 이렇게 올 봄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 10분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보현사 3일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7명의 학인 스님들에 대해서도 훈장 추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보현사의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한입니다. 10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유물 가운데 올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20건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임시정부 목록화 결과물 138건 가운데 우선 조사 대상 11건과 추가 검토 대상 9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에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 23명이 1945년 해방을 맞아 중구 충칭을 떠나면서 적은 글을 모은 제유기념첩과 독립운동가 이자해가 쓴 자해자전 초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인천시 중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에 남긴 발자취를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인을 죽이고 복역하다 탈옥한 인천 감리서터를 중심으로 김구 역사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미등 관세음보살 조성 60주년을 맞은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법구현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내 수광전에서 열린 신도회 신년법회에서 정토원 신도회는 신임 회장의 이장명 씨, 부회장의 장미옥, 이수홍 씨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장명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봉화산 정토원의 전통 계승뿐 아니라 신도들이 기도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신도회는 법회에 이어 회의를 갖고 호미등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드는 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의 불교 교양대학들이 봄철 개강을 앞두고 일제히 신입생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예년보다 줄어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불교대학 신입생 유치를 위한 거리 홍보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그해 제주불교문화대학은 한 기수에 200명을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졸업생 수는 매년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달 26일 30기 졸업식에서 졸업성을 받은 인원은 60여 명. 자구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 또 포교사님들을 모시고 홍보차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는 직접 우리 불자들 옆으로 찾아가고 불자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또 불교대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 지역에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문 지난 주말 스님과 포교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과 제주 동무시장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불교대학 홍보지를 나눠줍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이 신입생 확보를 위해 사상 최초로 길거리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또 제가 이제 입학 원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불교대학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불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불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 지역에 다른 불교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신입생이 급감한 이유는 4년 전 터진 제주도 내 모 불교대학 졸업생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한몫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리 홍보는 불교대학 신입생 유치 차원이면서 불교계 이미지 쇄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동문시장에 이어 앞으로 병원 등 여러 곳에서 홍보지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우리 포교사에서도 불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제주 도내에서는 현재 5개 불교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강하는 올해 학기에 대부분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주불교문화대학이 앞장선 길거리 홍보는 여타 불교대학의 신입생 모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한마음선언 제주지원이 마련한 기해년 새해맞이 촛불제 정진법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신도들은 저마다 촛불을 밝혀들고 자성볼레불을 정근하며 자신이 주인공임을 되새기는 촛불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한다는 또 분별심에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왜 이건 이럴까 저럴까라는 그러니까 몰락 우리가 그 자리에 놓고 지켜보고 가는 마음이 불을 켜는 것이다. 법회는 우리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을 켭시다라고 3번 외치는 것으로 회양했습니다.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이끄는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의 명상여행 순례단이 47번째 순례지로 조계총림 송광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4부대 중 300여 명은 전남 순천 광천교 인근에서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한 뒤 송광사로 이동해 주지 진화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방생법회에서 마가 스님은 새해에 방생을 하는 것은 큰 공덕으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례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자비명상 총동창 회장 동효 스님, 태구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이 함께했고 순례단 불자들은 동참한 스님 20여 명에게 선물 공양을 하며 신년 할애도 올렸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 도입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활용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국립공원 사찰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높고 깊은 산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경상북도는 산림 물문화의 보고입니다. 일상의 긴장을 가까운 산과 강을 찾아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힐링은 치유 문화의 핵심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해 피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해 말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립산림치유원과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전국 최초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억 원의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모를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북도 내 국립공원의 사찰림 등 우수한 자연생태문화자원이 학교 폭력 피해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치유 회복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연수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외 학생들의 학교 복귀, 사회관계 정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경북 청소년진흥원 그리고 화랑교육원 등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분쟁조정 외부 전문단체를 활용하여 학교 폭력 관련 분쟁조정에도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최초로 시범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선제적 노력 때문입니다. 올해 2,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숲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교육은 경북교육의 비전입니다. 상처받은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2019 빛골 관등회가 연희단 율동강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불교회관에서 2019 빛골 관등회에 참가하는 연희단과 율동리더 교육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습회에선 광주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 소속 연희단장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는 5월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서 선보이게 될 연희단 안무와 율동을 흥겨운 선율에 맞춰 함께 익혀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해마다 연희기획단을 구성해 율동 리더 모집과 강습회를 열고 있으며 4월까지 광주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를 직접 방문해 율동 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개최도시 평창과 강릉 등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 이 자리에 북한이 끝내 불참하면서 남북 공동 행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이 열렸던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1년 전 화려했던 개폐식장은 철거되고 1주년 기념행사 어게인 평창을 위해 행사장이 단출하게 다시 마련됐습니다. 어게인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평화 메시지를 재조명해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1년 전 평창의 환희와 영광을 떠올리며 남과 북이 함께했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으로 촉발된 평화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 공동 번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우리의 저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남과 북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 말미에는 우뚝 솟은 성화대에 다시 불꽃을 지피며 1년 전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강릉으로 자리를 옮겨 K-팝 콘서트와 김연아, 이상화 선수의 팬사인회 등 대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과 여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할 예정이던 국제 여자 아이스하키 대회는 북한 측의 불참으로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강원도는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막바지까지 북한 측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어게인 평창 행사 기간 중 강릉과 평창을 비롯해 고성과 DMZ 일원에서는 14일까지 평화 주간이 운영돼 화해와 평화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 춘천 중도 일대에서는 춘천 평화 문화축전이 열려 불꽃 대축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지난 토요일 경내 적광전에서 기해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과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4교구 본말사 스님과 신도, 신행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참된 불자로서의 정진과 남북 평화 정착을 기원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과도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풀어보자는 기운이 생겼다며 이 같은 기운이 계속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또 자기의 잘못도 한편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화해도 갈등의 해소도 또 평화도 그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법입니다. 신년 하례법회에서는 중생제도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은 재외 한국문화원 수장들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류 붐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늘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재외문화원장, 문화홍보관 회의를 열고 한국 문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1동포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전통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연이 오는 15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금, 장구, 피리와 일본 전통악기인 샤미센, 샤쿠하지 등의 연주와 양국 전통악기의 합주, 일본 민요와의 협연 무대가 마련됩니다.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특수망원경이나 가상현실 콘텐츠로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반구대 암각화 근접 관람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일반 망원경 3개를 모두 특수 관측용 망원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어느새 1년이 됐는데요. 당시 개회식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남북 대표단의 공동 입장과 함께 북한과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이끌어냈으니까요.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가 어게인 평창이라고 부르는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는 주간인데요. 이 의미 있는 기간에 금강산에선 의미 있는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대거 방북길에 오르게 되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 교류란 점에서 관심이 큰데요. 아무쪼록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남북 불교 교류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